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힘 사자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2차 경선 마지막 토론이 열린 건데요.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ARS와 그리고 또 모바일로 투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두 명이 치러지는데요. 만약에 50%를 얻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직행합니다. 근데 4명이기 때문에 누군가 50%를 얻기는 좀 힘들 것이고 2명이 누군가가 지금 궁금하죠. 누가 2명이 될 것인가? 2명 안에 누가 될 것인가? 자, 오늘 그럼 누가 잘했냐? 오늘의 결과는 또 어떠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주자들이 2차 경선 4자 토론을 마친 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를 반드시 꺾겠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한동훈,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4명은 26일 오늘이죠. 서울 중구 MBS 스튜디오에서 2차 경선 4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틀간 일반 국민 여론조사, 당원 투표를 거쳐서 50%죠. 그래서 이제 본선 후보를 뽑습니다. 만약에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바로 뽑히는 것이고요.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두 사람을 뽑아서 마지막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서 취재진이 토론 소감을 묻자 아주 열띤 토론이 있었는데 앞으로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서로 협력해서 이재명 후보를 반드시 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빅텐트와 관련해서 제가 뭘 하겠다는 것이 목표가 아니다. 우리 당이 이겨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는 열망은 출마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이어 누구라도 훌륭한 분이 계시면 손잡고 같이 해야 한다. 그 마음에 변함이 없다. 제가 대통령이 돼도 정말 훌륭한 분들과 손잡고 대한민국을 더 위대하고 행복하게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서 제가 2강으로 올라갈 것으로 확신한다. 지난번 토론보다 훨씬 더 좋았던 것 같다. 1대1 토론보다 다자간 토론이 훨씬 더 다양하지 않나. 라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날 토론을 시작할 때 이재명과는 달리 도덕성을 갖춘 후보, 그리고 국민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후보, 신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후보가 저 안철수다 라면서 의사로서 국민 생명을 구했고 IT 정보기술 창업과 경영을 통해 새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성장시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재명을 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은 취재진에게 우리가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다. 이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목표가 아니다. 그 과정에서 좋은 나라 만드는 것이 제 정치의 목표다. 이를 위해 정책을 얘기해야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AI 시대를 위한 200조 원 투자를 얘기했다. 전혀 허황되지 않는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하게 얘기했다. 167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그중 상당 부분은 UAE나 캐나다 펀드로부터 도입하게 했다고 얘기했다. 프랑스가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내부에서 서로 소모전을 하지 말고 바로 이재명과 맞설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아쉬운 점이 있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할 말 다 했다.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홍 후보는 정치적 혼란기다. 경륜과 능력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평생 관료하신 분이 정치적 혼란기를 수습할 수 있겠나. 그랬는데 나오신다면 얼마든지 다시 경선하자고 하면 해야 한다. 당원도 국민도 요구하니까 안 할 수 없다. 저 자신도 이 파고를 타고 넘지 않으면 이재명을 이기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비상식적이어도 받아들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더 잘할 수 있다. 한덕수보다는. 그렇지만 뭐 해야 한다면 할 수 있다. 당원들이 원하면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오늘 말이죠. 국힘 주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의 사실 사자 토론은 말이죠. 굉장히 조금 치열했다. 한덕수 차출론을 두고서도 맞붙었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 파면 문제를 두고서도 맞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강 마지막 토론이 끝난 건데요. 민주당은 지금 호남권 경선을 끝내고 호남권에서도 이재명이 88%를 넘게 얻는 등 사실상 민주당은 이재명으로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강 토론 했지만 이제 이 중에서 2명이 누가 올라갈지
지금 국힘은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누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지금 서로 캠프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화를 돌리고요. 당원들한테 계속해서 지금 문자 폭탄 내지는 전화 폭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문자나 전화를 받으셨을 겁니다. 당원이신 분들은 특히 말이죠. 여러분들은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제가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전화가 왔을 때 내지는 문자가 왔을 때 엄한 사람을 뽑지 않습니다. 자, 김문수부터 얘기해 볼까요? 김문수는 누가 봐도 천하의 가장 천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GTX라든지 광역철도 말이죠. 많은 업적을 이뤘습니다. 평택공단이라든지 도지사를 8년 하면서 상당히 많은 업적을 이룬 것으로 지금의 경기도는 김문수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리고 또 손학규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김문수의 업적이 굉장하다. 사실상 이재명은 그에 비하면 경기도지사로서의 업적은 별로 없죠. 자, 이거를 이제 봐야 되고요. 김문수는 뭐 지금도 봉천동의 25평 아파트에 살 만큼 뭐 24평인가요? 5평인가요? 재산이 뭐 그게 가진 다고 현금 일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청렴한 사람인 것도 분명하고 그 다음에 또 살아온 이력이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이력을 갖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말이죠. 무슨 전과하고 깐족거렸는데 한동훈이 그것은 실수였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김문수에 대해서는 말이죠. 지금 무난하다.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청렴하고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문법이 다른 분이다. 이런 좋은 점이 있습니다. 홍준표입니다. 홍준표는 정치력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뭐 당하거나 쫄거나 그렇지 않고 자기 스탠스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붙어도 가장 무난하게 어떻게 보면은 좀 평균 이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균 이상을 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이재명을 꺾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을 이제 꺾을 만큼 되느냐. 이게 이제 문제야. 홍준표가 대단한 건 알겠다. 홍준표가 대단한 정치인 것도 알겠다. 그런데 이재명도 만만치 않은데 홍준표가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어떤 비기 이런 걸 갖고 있느냐. 더군다나 홍준표는 몇 번 나오면서 상당히 이제 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신선감도 없고 이런 걸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 지금 홍준표한테 할 수 있습니다. 안철수는 뭐 우리가 또 한동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고요. 근데 이제 한동훈이가 지금 또 조금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또 의도적으로 역선택을 하는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원 50%를 하면 좀 달라질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요. 하여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0%가 안 나온다고 보고 이번에 50% 나오긴 힘듭니다. 그러면 1등, 2등이 누구 거가 될 것이냐. 여러분 1등, 2등이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문수, 홍준표냐. 김문수, 한동훈이냐. 홍준표, 한동훈이냐. 안철수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2등 안에 들기 힘들 겁니다. 자기는 2등 안에 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안철수의 내피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김문수, 홍준표가 올라가면 좋겠죠? 예, 김문수, 홍준표. 근데 지금 한동훈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김문수 지금 한동훈이 올라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김문수, 한동훈이 올라가면요. 결선에서는 김문수가 확실히 이깁니다. 왜냐하면 당심에서는 뭐 김문수가 훨씬 앞서기 때문에 홍준표, 한동훈이 올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2인 이제 결정이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2인 누구를 보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김문수를 택할 것인지 홍준표를 택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마음을 정하셔야 되고 김문수 또 홍준표 다 좋은데 아마 우리 지금 구독자님들은 김문수에 대해서 호감을 많이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김문수에 대해서도 좋은 점을 많이 얘기하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확실하게 또 한덕수랑 단일화를 하겠다는 사람도 또 김문수라는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홍준표도 그 정치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끝에 가서 치고 올라가는 또 그런 어떤 능력이 있기 때문에 홍준표를 택하고자 하는 사람도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누가 된다 한들 계속해서 용광로처럼 합해야 됩니다. 힘을 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거둬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는 말이죠. 28일부터 5월 3일 사이에 또 이런 말이 나오고 30일 날로 또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제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말이죠. 우리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명이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저는 우리 편이 이길 걸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흥미진진하게 보셨을 건데 사실 뭐 오늘 지금
토론이 끝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중심으로 알려드렸습니다. 토론은 여러분들이 뭐 보셨을 테니까. 그리고 토론에서는 사실은 말이죠. 이것저것 뭐 이렇게 난타전을 벌였는데, 사실 정책 토론이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역적인 문제를 갖고, 물고 늘어지는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짜증이 난다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뭐 상대방을 조금 이제 깎아내리고 자기를 높이려니까 약간 그런 것이 있었다. 그렇지만 이제 뭐 본선에 올라가면 충분히 또 이재명을 꺾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테니까 이런 토론을 통해서 또 그런 맵집을 키우고 스킬도 키우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우리 지금 주자들한테도 화이팅을 해주시죠. 댓글 부탁드립니다.